이스라엘 방위군이 남부 베이루트의 다이아 지역을 공습하고 있다고 방금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휴전 합의 이후 베이루트에 대한 첫 번째 공습입니다. 최신 소식을 위해 저희 특파원 바라크 라비도와 생중계로 연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북부에서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 양쪽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소식은 무엇인가요, 바라크? 어떤 소식을 전해줄 수 있나요? 속보는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불과 몇 분 전 레바논 내부에서 베이루트 남부 교회 다이에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휴전이 발효된 이후 이스라엘 방위군이 그 지역, 즉 헤즈볼라의 근거지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리와 국방장관이 헤즈볼라 최고 사령관 중 한 명을 표적 제거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인물은 나두안 부대의 지휘관으로 이 부대는 현재 이스라엘 공군의 표적이 되고 있는 특수 정예 부대입니다. 암살 시도가 성공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안 당국자들에 따르면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암살 시도 이후 100% 확실한 확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다히아에 있는 헤즈볼라의 지휘소들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매우 중대한 발전입니다. 이것은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또 다른 일련의 공격을 가한 뒤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드론, 즉 폭발물 드론을 포함해서 헤즈볼라가 사용한 공격입니다. 또한 오늘 이스라엘 군인 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한 명은 중태이고 다른 한 명은 경상입니다. 2명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었거나 이미 이송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헤즈볼라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공군도 오늘 레바논 남부에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와 알바타르 지역 그리고 리타니강 북쪽 지역을 포함해 모두 12건이 넘는 공격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여전히 레바논 남부에 속합니다. 하지만 오늘 공격이 예고되어 대피하라는 경고를 받은 12개 마을 중 9곳, 이 실제로는 나타니강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교전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서로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보를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 바락 라비드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락. 안보 분석가 조나단 레게보와 함께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다이르 공습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그 특정 거점의 중요성, 그리고 둘째, 이러한 공습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오랜만에 라도안 사령관을 겨냥한 공격이 있었고 그 공격이 성공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 질문 자체는 전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관련 전략적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베이루트의 다흐 지역이 마지막으로 공격당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곳은 베이루트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의 근거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은 이런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공격을 막기 위해 주로 남부 레바논에 집중해 공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다이르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교전은 일어났지만 지리적으로는 대부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공격 대부분이 남부 레바논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헤즈볼라 공격은 주로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과 접경 지역 마을을 겨냥했습니다. 이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내 더 남쪽 지역, 예를 들어 하이파까지 반응할 것으로 예상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 답이 그럴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니타. 네타냐후로부터의 중요한 외교적 메시지도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주목하세요. 먼저 네타냐후가 이란 회담에 대해 영상으로 발표한 성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방송 초반에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 분 후 이번에는 영상 없이 네타냐후와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의 성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이아 현장의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제, 그리고 이번 휴전의 성격에 답답함을 느껴온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분대가 충분히 해주지 않고 정부가 자신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북부 지역 주민들, 선거도 적어도 눈앞에 다가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레바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에 보내는 외교적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의 협상 진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라도안 부대의 수장과 지휘관을 표적으로 삼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자제력을 보일 의사가 없다는 뜻인가요? 겉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헤즈볼라 내 고위급 인물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과의 협상에서 보인 태도로 볼 때 자제할 의사가 없는 듯합니다. 베이루트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트럼프 행정부와 어느 정도까지 조율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비록 네타냐후 총리가 바로 직전에 자신과 그의 참모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참모들이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워싱턴에서는 이번 일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조나단,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중요한 점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불안정한 휴전에 대해 말하지만 사실 북부전선 전역에는 이런 휴전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뭘까요? 이란이 북부전선의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 내용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란은 아마 이번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휴전에 동참하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분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쟁이 더 넓은 분쟁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레바논에서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휴전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분쟁에 개입하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은 이란이 헤즈볼라를 통해 레바논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협상에 있어서 많은 희망과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희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답은 아니오라고 봅니다. 북부전선에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밝혀지는 대로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